교원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작품이고, 교원가 같은 경우에는 또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도 있고, 또 작품의 뛰어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보아야 될 의미가 있지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엔 현존하는 최초의 내방 가사이자 여성 가사다. 어, 현재 전해지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내방 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면서 이 조선조의 봉건적 유교 사회 속에서 여성의 고통, 괴로움만을 노래한 작품이다라는 문학사적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측면도 있고, 음, 그런 게 있어요. 카프카가 죽을 때 그렇게 말해서 친구한테 내 작품 다 불태워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작품을 편지부터 일기까지, 편지와 일기 너무하지 않을까. 소설은 그런다 치지만 편지부터 일기까지 샅샅이, 아주 샅샅이 싹 긁어다가 책으로 다 냈죠. 네. 친구가 적이야. 친구가 적이라고. 내부의 적이야. 그 친구가 이제 문학하고 싶어 했는데 자신의 그 평범성에 질려 있던 차에 천재인 친구를 마주하고 있다가 그 친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발현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허규는 자신의 누이가 이렇게 뛰어난데 남편 잘못 만나고 죽은 게 너무나 한스러워서 누이의 이 멋진 글들을 남겨야 돼. 라고 얘기했겠지만, 만약 누이가 살아있었다면 그것을 바랬었을까는 역시 차후 문제였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누이는 자신의 글들이 전해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쪽에 더 가깝다고, 어, 생각되는 여러 사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쁘고 고운 누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라고 외치고 다녔던 그 허균의 입방정을 우리는 또 알죠. 그래서 교원가라는 제목부터 벌써 너무도 부녀자가 원망하는 노래라는 그 의미가 너무도 깊게 보이잖아. 부녀자가 원망하는 노래. 여기서의 원망의 화살은 당연히 남편에게 화살이 가 있죠. 물론 이야기들 속에 보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면 남편 원망의 목소리가 나타나죠. 엊그제 저먹더니 하마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그랬어요. 소년행락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 이 옆에 뭐 한글 풀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가 해상되고 있죠. 늙어야 서른 말씀, 서러운 화자의 처지가, 음, 현재 처지가 드러나고 있고, 이어질 내용의 집약적 표현이지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서러운 내용이다라는 건 거죠. 부생모욕, 부모님이 낳아 기르며인 거죠. 신고하여, 몹시 고생하여,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가 유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부모님의 그
표현이죠. 아버님의 정기를 받아 어머님이 날 낳고 기른다라는 표현이죠. 공우배필은 못 말아도 공우배필,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인 어떤 우리가 흔히 결혼해서 말하는 이상적 소망의 대상은 못 말아도 군자호구 원하였더니 군자의 좋은 짝은 바라였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어라의 연분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삼생의 원업 그랬으니까 이거는 불교적 윤회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월화의 연분으로 월화노인은 그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상의 늙은이죠. 그래서 이건 불교와 이 월화노인 이야기를 통해 이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다, 숙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삼생의 원업이요 월화의 연분으로 장한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이셔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솔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남편의 됨됨이를 비난하는 거죠. 장안유협 그랬잖아요. 장안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호탕하기로 이름난 사람, 그러니까 떠들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당시에 시집갈 당시 용심하기, 마음 쓰기가 정성스러움. 왜냐하면 살얼음 들이는 거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살았다라고 비유하는 거죠. 3528, 15, 16 겨우 지나 천연여질. 아름다움이 타고났다. 타고난 아름다움.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 하였더니 연광이 후루라고 조물이 다시하여 시기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 거야. 세월이 빠르게 지났다라는 말을 여성의 실생활에 관련되게 표현하고 있어서 요게 참 멋진 표현이고요. 설빈화한 어대 두고 면목가증 대거구나. 설빈화하는 아름다운 얼굴, 면목가증은 쳐다보기 짜증나는 얼굴이니까 이게 대조인 거죠? 되어버렸구나.
세월이 빨리 지나서 글이 되어버렸구나. 흐르는 세월에 대한 한탄이죠. 내 얼굴 내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괸소냐.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라면서 체념, 자탄이죠. 스스로를 탄식하고 체념하고 있는 체념과 자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식이 스스로를 한탄하는 거죠. 삼삼오오 야유원에 이 야유원 술집, 기생집이죠. 우정적이네요. 거기에 세 사람이 왔느냐? 그래서 나가서 안 오느냐? 꽃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나간 사람의 문 누구야? 남편이죠. 백막은 편으로 어디 머무는 고. 백막은 편은 백마타고 금채찍을 들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흰 말에 금채찍을 들고 나갔다는 건데 이거는 대유법이죠. 흰 말과 금채찍을 통해서 행장이 차려입기를 호사스럽게 차려입고 나갔다. 꾸미고 가기를 말 그대로 벤츠의 톰 브라운이란 거잖아.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꾸며 입고 나갔다. 집안 살림 거덜내겠구만. 너무 안 꾸미는 남자도 멋없지만 너무 저렇게 지만 꾸미는 남자도 참 보기 별로죠. 아니, 또 자기가 능력이 돼서 꾸미면 그런다 치지만 못난 게 꾸미면 좀 짜증나잖아. GD가 샤넬의 뮤즈인 건 알겠어. 근데 GD만큼 샤넬에다 돈 쓰는 조세호는 네가 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조세호가 GD만큼 쓴다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대체 왜? 물음표가 머리 위에 뜨더라고. 아니 GD가 나와가지고 저보다 더 먼저 막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샤넬이 아까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약간 그 느낌이죠. 톰 브라운 이미지가 되게 떨어지게 조세호가 많이 들고 다녔었잖아. 딱 들기 싫어지는 느낌. 그쵸. 왠지 머리 크고 팔다리 짧을 것 같아. 톰 브라운 드는 애들. 원근을 모르거니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알 수 없어. 그래서 이만큼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어디 쳐다니는 거야? 라고 행방을 알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있구나. 써져 있구나, 밑에. 미안. 행방조차 알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죠.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 선생님이 프린트를 여기 꿈틀 보고 만드셨나 봐. 한 줄도 안 빼고 똑같이 쓰셨는데? 꿈틀하고. 어허.
인연을 그처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 없을 소냐. 서리법이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이게 지금 원망을 했는데 그립기도 해. 그래서 애증이죠.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군요.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라 말으려문 보고 싶기나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하루도 12대, 12대 김도길사 30날 지리하다. 그래서 12대는 옛날에는 24시간이 아니라 12시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요 12대는 하루 종일 30날은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늘 보고 싶고 늘 궁금하고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 수치로 화자의 심정을 수적으로 표현해서 세월을 보내기 어려움을 한탄하는 거죠. 옥창의 심근매와 몇 번이나 피어든 곳. 그 얘기는 남편이 집 나간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옥창은요, 여성 화자임을 보여주는 이유가 왜냐하면 옥창이란 단어 자체가 여인이 거처하는 방의 창을 말하는 거나 아니면 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여성 화자가 되는 건 거예요. 겨울밤 차고찬제 자체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째 굳은 비는 무사밀고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실험없다. 봄이라서 꽃이 피고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져요. 삼춘하류 봄의 꽃과 버들가지예요. 봄에 제일 아름다운 게 버드나무 가지에 물 올라서 옥빛으로 쫙 늘어지고 근처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날에 비 내리고 그리고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해 올째 귀뚜라미 울고 겨울날에 쓸쓸하게 눈이 펑펑도 아니고 발자국이 약간 찍힐 정도로 자체는 자칫 밟으면 발자국이 날 만큼 조금 내린 눈 자취가 남을 정도로 여기 있구나. 고렇게 뭐 한 거야 지금? 계절감을 보여주는 매화 자체는 구준비, 삼춘하류, 실솔, 가을달 이 동그라미들 다 뭐예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 계절 지나는데 임은 없고 시간은 지나고 나 꿀꿀하네. 즉 외부적 사물을 통해 나 우울하죠.
객관적 상관물. 아우, 여기 다 있구만, 또. 필기가 다 되게 있네. 뭐야. 학습지 너무 그냥 꿈틀이잖아. 기남숨 디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마음속에 햄, 원망, 시름만 많구나. 눈물, 임에 대한 원망, 시름, 슬픔, 함,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죽을 것 같아 라고 외치지만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는 않잖아 또. 그게 너무 또 슬픈 일인 거죠. 이 가습기는 3시간마다 꺼지거든. 그래서 이게 꺼질 때마다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났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 주네요. 도로여 불태어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렇게 내가 풀어 다시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청둥을 돌아 놓고 저 청사초롱을 돌려 놓고 녹기금. 이게 동양의 색채 감각이죠. 녹기금이야 녹색인데 푸른 검은고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그쵸? 우리 분명히 초록색 신호등 불을 보면서 우리 파란불에 건너자고 얘기하죠. 우린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구분 안 해요. 초록은 동색이거든요. 쪽빛에서 나온 푸른색은 초록색은 푸른색하고 거의 구분하지 않게 표현하죠. 파란색에 노란색 섞으면 초록색이니까. 그래서 붉은색은 금기의 색이고 푸른색은 초록색 건너가잖아. 긍정이잖아. 그래서 동양에서는 푸른색을 긍정의 색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서양에서는 푸른색이 물론 긍정의 색으로 쓰일 때도 있어. 푸른색은 신성한 색이어서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색이거든. 그래서 성경 수태고지 같은 거 그릴 때 보면 푸른색 옷을 입고 있어. 성모 마리아가. 긍정의 색이기도 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푸른색 염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인물을 그릴 때 푸른색을 썼거든. 그런 것 때문에 푸른색이 긍정의 의미로 쓰이지만 서양권에서는 우울한 거 얘기할 때 푸른색을 쓰잖아. 그래서 블루 먼데이잖아. 그래서 푸른색이 부정적으로도 쓰이거든, 걔네는. 그 부정의 의미가 더 강한데 고귀한 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뭐라고 하지? 고귀한 혈통을 블루블러드라고 표현한다고. 재밌다고. 이렇게.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네들 피는 푸르다고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나온 건지 알아? 또 쥐들은 햇빛을 안 보잖아. 그 일하는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니까 피부가 타고 자기네들은 앉아만 있으니까 피부가 하얗단 말이야. 그러면 핏줄이 비쳐 보이잖아. 그럼 혈관이 비쳐 보이니까 파란색이잖아. 그래서 자기네는 피가 파랗다고. 그래서 블루블러드라는 거야. "야 피는 다 빨개." 이러더라. 그러고 싶은. 피 파라면 안 돼. 그거 외계인이야. 근데 헤모글로빈의 중요성을 몰라 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푸른색 염료가 비싸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래요. 옛날에는 푸른색 내려면 푸른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보석 갈았었거든. 네. 그래서 녹기금을 빚게 하나 그래서 이 푸른 검은고는 외로움과 시름을 달래기 위한 소재. 혼자 있으니까 쓸쓸해서 검은고를 연주합니다. 병련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병련화는
실제로 검은고 연주 곡조 이름인데 매우 슬픈 곡조래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마치 소상야우의 뎃소리 섰도는 듯 소상강 밤비에 댄잎 소리가 섞어 나는 것 같대. 소상반죽이라고 써져 있잖아. 중국의 고사예요. 순임금이 죽었고 순임금의 귀환을 기다리던 두 왕비가 그 순임금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소상강에 몸을 던져 죽었대. 그리고 이때 죽으며 슬퍼서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 피눈물이 소상강 강가에 있던 대나무 이파리에 튀었는데 그래서 대나무 이파리에 그 얼룩덜룩한 그 얼룩들이 생긴 이유가 그 피 때문이야. 그리고 그래서 소상강가에 있는 대나무에 바람이 불면 그렇게 쓸쓸한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내 연주 소리가 그 소리처럼 쓸쓸하지 않니? 라는 건 거고요. 화표천년의 벼락이 울리는 듯 화표학귀라는 고사가 있는데 도사는 원래 도사란 무엇이냐? 음. 돌을 닦아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도사인데 그래서 천년 만에 자신의 고향인 요동 땅에 돌아와서 학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 화표 무덤 앞에 있는 망주석에 올라앉았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한 도사 정영위한테 어떤 소년이 화를 쏘려고 했대. 그래서 슬퍼하며 하늘로 날아올라서 동네를 배회하며 울다가 날아가 버렸는데 그 학의 울음소리처럼 내 연주 소리가 슬퍼. 옥소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임과 함께할 때처럼 내 아름다운 섬섬옥수의 이 수단, 솜씨는 옛 솜씨 그대로인데 부용장 적막하니 연꽃무늬 휘장이 쳐진 이 안에 내 연주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방이 텅 비어 있으니 네 귀에 들릴 것인고 이 아름다운 연주 누구 귀에 들릴 것인가? 아무 의미 없잖아. 내가 아무리 잘 연주해봤자. 그래서 그 쓸쓸함에 간장이 구곡돼야 굽이굽이 끊쳐서라. 애끓어, 애끓는 심정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디겠어서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꿈속에서라도 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야. 어떻게 해서든 이 현실적 절망을 이루는 심리적 보상의 공간으로서의 꿈이에요. 하지만
바람에 디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떨어지는 나뭇잎과 풀벌레 소리같이 이 작은 걸로도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근데 사실 이파리와 벌레 때문이 아니라 내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잠들지 못하는 거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7월 칠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실기치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데 우리 님과 신우에 무슨 약수 가렸던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모든 게 다 가라앉아 버리는 그 전설상의 그 강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건가? 무슨 장애물이 있길래? 쟤네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때를 놓치지 않는데 네 앞에 뭐가 막고 있길래 안 오는 걸까? 이렇게 해서 서로 대조하는 거죠. 견우직녀하고 화자를 화자와 임을 대조하는 거죠. 난간에 비겨 서서 임 계신데 바라보니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째 초로는 풀에 맺힌 이슬이니까 그건 눈물일 거고요. 구름이 석양에 물든 구름이니까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의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흘러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움이죠.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새소리는 새소리는 새는 그냥 오는 건데 내가 듣기에 서러운 거니까 감정이 입의 대상이죠.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업 따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 많겠지. 많고 많겠지. 하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내가 제일 서러워. 내가 제일 서러워라면서 자신의 서러움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거에서도 제일 잘 나가야 되지? 불행 배틀에서 지고 싶지 않잖아요. 어. 제일 잘 나갈 수 없다면 이런 거라도 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죠. 그래서 이김의 지휘로 살똥말똥하여라.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라며 임에 대한 원망을 해서 규원과 부녀자가 원망하며 끝나서 제목을 완성하고 끝을 내네요. "질 수 없어." 인 거죠.
학교 운전고가 좋아? 왜 거기 무슨 자사고 같은 거야? 자공고나 뭐 그런 거야? 기숙사 학교야. 아, 그건 아니야? 아, 응일인데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다쪽? 여기? 그런 거는 내신을 절대 못 하고 다 정시로 가요. 말만 들어. 왜 그런 힘겨운 길. 그거 엄청 멀다. 에휴, 고사는 다 여기 다 있고. 네, 가사는 시조와 함께 조선조 문학의 쌍벽을 이루며 일제강점기까지 창작됩니다. 그리고 시조는 뭐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아니 심지어 90년대까지도 창작했죠. 우리 고유의 문학 장르고요. 역시 3사조, 4사조, 사원복 굉장히 시조랑 비슷하죠. 그리고 얘는 사원보라는 운문적 요소가 있는데 쭉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산문적 요소를 갖고 있어서 이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태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양반 사대부 계층에서 폭넓게 향유되다가 그래서 사대부 시가문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유교적 이념, 자연 친화, 그리고 뭐 유배, 뭐 이런 정치적 패배 같은 것들 때문에 자신의 울분을 토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가 그 양반 사대부들이 양대 전란을 거치면서 그 양대 전란 이후에 변화한 자신들의 생활상이나 사상을 드러내는 쪽으로도 가사문학이 변모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가사문학을 짓기 시작해. 서민과 여성으로 작자층이 확대돼요. 그래서 내용도 전쟁, 사랑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기행가사, 규방가사 이런 식으로 장르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규방가사는 여성들의 고비, 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솔직하고 일상생활과 친밀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 전해지는 규원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한스러운 생활, 고독감, 슬픔 이런 게 담겨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품격을 잃지 않는 그 시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고 그래서 다른 규방 가사에도 영향을 끼쳤다. 고사는 아까도 설명했으니까 됐고 그리고 이 시는 현존하는 최초의 여류 가사, 여성 가사, 여류라는 표현 좋지 않아요. 여성 가사. 꼭 임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함께 담겨 있다.
이 봉건적 시대 상황 속에서 인고의 삶을 살아야 했던 부녀자의 한을 노래한다. 까지도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